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쿠라님이 써주셨어요. 여기 이제 안에는 이름은 아마 정철이신가봐요. 다름이 아니라 19년 말부터 하락을 예상하시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남북 경협을 이끌어낸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 대선도 2020년 말인데 그 전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포장을 하면 했지 경제 침체가 주식시장 표면으로 나올까 의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이 3년 내에 경기 침체 확률 80%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2022년이 되기 전에 고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침체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2022년이 경기 침체 해가 되어 팀 드레이퍼의 말대로 2022년 비트코인 3억 가자 말 그대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쿠라님은 의견은 뭐냐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제 2020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인가 주식시장 상승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올 거다라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닉네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의견 주셨던 분도 있어요. 뭐냐면, 오히려 먼저 침체가 빨리 오고 반등이 나와서 트럼프가 재선하기 전에 시장이 이미 반등이 나와서 그때는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임기 내에 침체 상황이 오고 그 침체 상황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침체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 트럼프 국내 여론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러시아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포르노웨어 그 문제들, 그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에 드렸던 의견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사쿠라님은 오히려 이제 2022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차트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명해주신 차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추세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추세선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추세선이고요. 두 번째 추세선이 지금 그 IMF 때와 우리나라 이제 서프라임 때 이때를 잇는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 추세선의 꼭지점이 2021년 5월 달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제 하향 이탈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향 이탈한 거다. 하향 이탈했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이 추세선 맞고 지금 떨어진 겁니다. 맞고 떨어진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사쿠라님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타고 올라와서 2021년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경기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도 안 빠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제 JP모건에서 3년 내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맞물려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예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이런 시나리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긴 한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잠깐만요.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제가 이제 아까 지금 그 사쿠라님이 주신 의견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그 올해 말에 그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번에는 한 9개월 정도, 그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부터 9개월 안에 저는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봤고, 이제 2020년 9월에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뭐 중국 시장까지 거의 채널의 바닥 부분에 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채널을 그린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채널을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채널을 그렸고, 여기서 이제 아까 그려주셨던 그 추세선, IMF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잇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오는 경제 위기는 어떻다, 그 서브프라임 위기보다 IMF 때 겪었던 그런 경제 위기 상황보다 더 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채널 하단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에 채널 하단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포인트가 한 1000포인트 정도, 1000에서 한 11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맞다, 뭐 사쿠라님이 맞다, 이거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팀 드래퍼 말대로 하면 오히려 이제 사쿠라님 의견대로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 의견은 그 누구죠? 메가피 형님 의견은 이제 2020년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이라고 해봤자 여기잖아요. 지금 위치가 2020년 12월이 이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이 이 자리고, 제가 2020년 9월 정도에, 9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거의 붙어 있는 가격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2020년 9월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채널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메가피 형님 말대로 2020년 말에는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피 형님 파가 됐네요. 그리고 와사비님이 아니라 이름이 이제 와사비 사쿠라, 이렇게 약간 일본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헷갈렸는데, 사쿠라님 의견은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팀 드래퍼 의견과 이제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러니까 뭐 제 의견도 그렇고 사쿠라님 의견도 그렇고, 시간적인 차이 그리고 뭐 가격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뭐 둘 다 우리가 뭐 1년 더, 만약에 2020년 말까지 기다리는데 뭐 1년 더 못 기다리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이건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반등 나온 위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2008년도 때도 이와 같이 2007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요,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보시면 1590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이 거의 19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이 상승률이 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22% 반등을 했습니다. 22%.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반등은 안 했고요. 하락률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때랑. 근데 이제 모양은 거의 패턴은 비슷하다. 이렇게 하락하고, 이게 이제 5파 하락이 됐고, 5파랑 마무리한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 위치는 12%인데 22% 반등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22% 반등한다라고 하면 2450까지도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다우지수는 거의 뭐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지금 올라온 위치가 지금 거의 뭐 V자 반등으로 해서 지금 아까 코스피에서 보여드린 그 정도 위치까지 다우는 반등했다. 몇 퍼센트 반등했나 볼까요? 다우는 20% 지금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작년 9월달 거의 고점에서 뭐 얼마 하락하지 않은 그 정도 위치까지 지금 반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올라오는 게 결국에 이제 페이크가 될 확률이 높다. 2008년도, 7년도 말과 8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을 속였던 그 패턴처럼 지금 다시 주식시장 다시 가는 거야. 왜냐면 이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반등 나와서
추세선을 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어서 이제 그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거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 또는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아까 사쿠라님이 이제 주셨던 의견처럼 이미 저는 추세는 꺾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IMF 때 그리고 서프라임 때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온 거예요. 언제 깨고 내려왔냐면 2015년 8월에 이미 깨고 내려왔다.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 자리를 못 넘었잖아요. 이 자리를 못 넘고 두들겨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와도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뮤엘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코즘이라고 하죠. 갤럭시 10에 탑재된 코인 ICO에 참여해서 많은 손실이 있어서 CP 닥스에 넣어두고 그냥 방치했는데, 그 코즘이 탑재되어서 원금에 비해서는 손실이지만 그래도 급등했다. 그래서 다른 코인의 하락에 비하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제 엔진 코인도 많이 올랐죠. 엔진 코인하고 코즘이 이게 같이 올랐습니다. 게임 플랫폼을 지향하는 코인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유념해야 될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 S10의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엔진 코인하고 코즘 이게 이제 탑재됐다고 해서 올랐고요. 코스모는 카카오인지 두나무에서 최초로 투자를 받았던 코인입니다. 갤럭시 10에 이 코인을 탑재한 것은 엔진을 통하여 게임 유저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모는 한류 뷰티를 통하여 동남아 및 한류를 좋아하는 전세계 젊은 층이 숫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게임과 뷰티 유저가 현실적으로 모바일 시대에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갤럭시 10의 판매에도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는군요. 삼성의 선택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코스모와 엔진코인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냐면, 지금 일단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하고 이제 코스모, 엔진코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삼성이 사실 이 뭐 네 가지만 이 지갑에 담으려고 할 거는 아니다. 거의 모든 코인을 아마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 진짜 화폐를, 법정 화폐를 넣는 지갑에 다른 나라 돈들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법정화폐, 지폐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지갑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돈은 못 넣고 이게 아니라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이 갤럭시 S10 앞으로 뭐 후속으로 나올 그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 있는 이런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지갑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마침 엔진코인과 코스모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 뉴스팡님인데 저도 이제 구독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광진님이 써주셨습니다. 포브스 기사에서 비트 50주 이평선이 2015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불장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물어봐 주셨고, 제가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주봉에서요. 지금 주봉이죠. 주봉에서 50주가 이제 1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거예요. 내용은. 예, 됐고, 잠시만요. 보시면, 지금, 잠깐만, 예. 이렇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포브스지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이 50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약간 보라색이 1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언제 이제 이 데드크로스가
데드크로스가 났느냐? 2015년 4월 13일에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다. 그리고 또 언제 데드크로스가 났냐? 지금 현재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마 포브스지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걸 같아요. 이렇게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던 적이 이때라는 겁니다. 2015년 4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이때 우리가 상승장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려면 제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이걸 수정할게요. 100주를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그냥 보시게 하고 제가 추가로 넣겠습니다. 추가로 그 20주 이동평균선,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턴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상방으로 턴하고 비트코인이 이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한 자리는 10월입니다. 좀 더 빨리 본다라고 하면 이제 10월 초가 되겠어요. 10월 초부터 상승이 시작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인 4월달에 데드크로스가 나고 6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됐다. 바닥을 다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5, 6개월 뒤부터는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이제 써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상승장이 시작된 게 아니라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 종료가 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50주하고 이제 100주의 어떤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서 몇 개월 뒤부터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형님이 써주셨는데, 매일매일 녹화한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캐시어레스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킹 이야기 하실 때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용하는 캐시어레스트 거래소 계속 써도 되는 건지요? 아님 안전한 거래소 추천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이 캐시어레스트 거래소를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실 때 만약에 좀이라도 이제 뭔가 부담스럽다, 내가 거래소가 뭐 출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입금 처리는 바로바로 해주겠죠. 왜냐면 입금은 자기네 거래소에 돈을 넣는 거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거래소가 입금 처리는 바로바로 해줄 겁니다. 근데 출금 처리를 뭐 제때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출금 처리를 할 때 막 갑자기 뭐 이게 어느 날은 빨리 해줬는데 어느 날은 막 딜레이가 돼서 뭐 며칠 기다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들쭉날쭉 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출금에 관련돼서는 항상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캐시어레스가 어떤 거래소인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자산을 만약에 김종영님이 자산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면, 뭐 사이즈 안 돼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많은 비중은 나노레저에 넣는 게 좋고, 이왕이면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업비트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코빗이라든가 빗썸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뭐 대기업이 인수한 아니면 대기업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런 거래소들은 해보면 아마 출금을 신청을 하면, 원화 출금 같은 경우 그 일일 한도액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1억 원, 뭐 2억 원이면 2억 원, 이렇게 원화 한도는 있는데 그 한도 안에서 내가 출금 요청을 했을 때 즉각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으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되도록이면 좀 대기업이 인수한 아니면 대기업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셔라. 예,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네,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셨는데, 모 차트 분석으로 2014년 마운트 곡스 파산으로 인한 하락장과 2018년 1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지금의 하락장의 차트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4,100달러까지 올랐을 때 작심하고 내리 찍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으로 3,900달러 언저리에서 머무르다가 마지막 지옥열차 1,900에서 2,000불 타고 바닥을 찍으러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마곡 차트를 예로 들었을 때 한 번 더 강한 하락이 오고 올해 1년간 횡보, 내년이나 되어야 하락 사이클이 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트가 전고점 19,000불 대비 90%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처럼 존버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는 건 절망과 분노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항상 불장이 오기를 바라지만 코인파는 규칙도 상식도 없으니 혹여라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지금 얘기해준 시나리오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 이 가격대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매도와 매수가 시장에서 항상 존재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물론 그 단기적인 시각이든 중기적인 시각이든 장기적인 시각이든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극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시장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는 1900불, 2000불에서 받겠다 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감수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3,900불 이 자리에서 1,900불 2,000불까지 빠지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갑자기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멘탈 안 흔들리고 나는 1,900불, 2,000불까지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이게 되시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나는 그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만약에 4,000불 다시 4,200불 넘어가면 나는 따라 붙어서 개수는 줄겠지만, 왜냐면 지금 3,900불에서 자르고 4,200불에서 다시 사게 되면 개수가 줄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개수가 줄어드는데, 나는 개수가 줄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내가 그걸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시장을 경험해 보면 일반 이제 개인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제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개인들이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서 세력들이 여기서 4,200불 올렸다가 다시 또 3,800불까지 뺐다가 이거를 몇 차례만 더 흔들어내면, 올라가는 거 쫓아서 추격 매수했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또 2,000불 오나 다시 또 털고요. 이거 몇 번만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코인 자산 개수만 분명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홀딩하고, 멘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홀딩하고, 오히려 그냥 떨어지면 그래, 떨어져, 좋다, 넌 더 싸게, 그럼 내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더 싸게 사겠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사실 그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개인들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니들 멘탈 안 흔들리고 여기서 계속 사? 얘네들 독한 애들이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와사비님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멘탈 관리 실패의 원인은 큰 돈이 들어있어 자꾸 호가창을 열어두고 생활해서 그렇습니다. 멘탈 관리를 하시려면 저한테는 죄송하지만 유튜브와 뉴스도 끊으시고요. 그게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닉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앞으로 원래 이제 그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딱 사놓고 유튜브 채널도 끊고, 그 다음에 이런 앱도 지우고, 당분간 뉴스에서 상승장 나와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했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앱을 깔고 그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그냥 분할 매도 계획 정확하게 수립하시고, 매월 1일, 사실 매월 1일도 볼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매월 1일에만 반상회 모임하듯 정기적으로 가격 확인하고 상승기 마무리까지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무슨 구름으로 가는 청사님이었나, 하여튼 정확하게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9시 뉴스든 8시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때 본인은 딱 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염려하시는 급락도 한 달 한 달 띄엄띄엄 보면 그 사이에 다 지나가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많이 오르면 그때 분할 매도 이익 실현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호가창 닫으시고 본업, 회사일, 가정일 열심히 하다가 어느 해 어떤 달 일일 계정에 큰 평가액이 들어오고 있을 때 욕심 조금 내려놓고 가족들 웃는 얼굴 생각하셔 이익 실현하고 몰디브 다녀오시고 큰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와사비님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나는 이런 거를 호가창을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다. 이 평가액 떨어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 아쿠아 바하비님이 써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미 달러가 96% 가치가 하락을 했다면 원화, 엔화, 유로화도 90% 이상 화폐가 많이 하락했나요? 만약 세계 모든 화폐가 같이 하락했다면 상대적인 건데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아마 못 느끼고 있는 게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만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세계 모든 화폐들이 같이 맞물려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 하락을 크게 못 느끼죠. 크게 못 느끼고 느낀다고 해도 거의 뭐 미국 달러랑 뭐 크게 같이 움직이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실제로 보시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보시면 소비자 달러의 구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력 지수를 평가를 했을 때 1913년도에 1000부터 시작했어요. 1017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에 와 있냐면 지금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47이었어요. 47였고 이때 이제 양적 완화를 10년도 이후부터 했죠. 해서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47에서 40까지 떨어졌고요. 2017년에 2019년에 들어와서 지금 39.78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40까지 지금 무너진 상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달러의 가치는 4%도 안 된다. 3.9% 정도의 가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달러 대 원화 차트를 보면 달러 대 원화 차트가 달러가 항상 강세로 갔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지금 4%밖에 안 남았는데 원화는 달러보다 더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는 달러보다 더 빠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원화는 현재 이제 99% 정도 가치 하락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엔화는 오히려 이제 달러 대비해서 엔화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엔화는 반대인 거예요. 엔화는 달러보다 가치 하락이 좀 덜하다. 근데 가치 하락이 덜한 것 뿐이지 엔화도 달러의 가치 하락을 따라서 같이 한 거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96% 하락했다라고 하면 엔화는 뭐 92% 뭐 이 정도 하락한 거지 엔화라고 해서 가치 하락이 없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달러 대 원화 차트인데요. 이게 분자에 달러가 있고 분모에 원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분자에 있는 달러가 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올라간 이 가치도 달러의 가치를 보니까 96%가 하락한 거다. 그러면 원화는 그 이상 하락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정우식님이 써주셨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현재 계신 분들이 2020년 연말 거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어떻게 보면 메가피 형님 말대로 거뒀다는 전제하에 H채널님께서 수차례 얘기하신 달러 가치 하락으로 현금의 가치 하락으로 수익 본 금액을 과연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가 저는 벌써 고민이 됩니다. 은행, 금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하락하는 시장으로 투자를 해두는 게 나을지요. 수익 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저는 수익을 본 후에 중국 주식과 위안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5에서 10년 정도 부동산 시장에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5에서 10년 정도 뒤에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하고 의견을 한번 같이 이렇게 써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 2020년 아까 제가 이제 다우지수에서 말씀드렸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정도 만약에 올해
올해 말 그리고 이제 2020년 초부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2020년 9월달 정도가 되면 2020년 9월이 되면 아마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채널의 거의 하단부에 근접할 것이다. 채널의 하단부에 근접한다 라고 하면 이 채널의 하단부에 근접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존 메가피 형님 말대로 큰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 수익 실현을 한 것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이제 먼저 들어가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원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AI라든가 아니면 뭐가 되겠죠? AI, 뭐 드론이라든가 또 뭐 5G라든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투자를 뭐 VR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점부터 한 3에서 5년 뒤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5에서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에서 나는 뭐 미국이 아니라 중국 주식을 투자하겠다. 뭐 이것도 저는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시는 아마 다 저점 영역에 도달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가 됐을 때 나는 뭐 중국 증시, 나는 뭐 베트남, 나는 뭐 한국, 나는 뭐 미국 거래소에 있는 주식들, 싸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마 이 주식도 다 토큰화돼서 블록체인화 기술이 얹어져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바로 뭐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매도해서 바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거나 구글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 예, 김기한님이 써주셨어요.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기득권을 잡으려 한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면 국가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중국이 ICO도 내보내고 거래소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블록체인, 근데 이제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저는 물론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중국이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거래소 퇴출을 그 당시에 이제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는 걸 어떻게 보면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자신들이 주도권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거래소를 퇴출시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뭐 공산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제가 하기가 엄청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4차 산업이 되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저는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뭐 음모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뭐 일루미나티 금융 세력이 되겠죠. 그 페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거를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뉴 월드 오더라고 하잖아요. 신세계 질서라고 보고 있고 한번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세계 질서에 관한 음모론의 주제는 비밀적인 파워, 엘리트들의 전 세계적 과제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전체주의 세계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통합하는 거다. 하나의 어떤 국가처럼 운영하는 거다라고 보니 물론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존재할 건데 그 안에서 국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국가의 개념을 좀 뛰어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유튜브가 보면 다 번역 기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 그 언어의 어떤 장벽도 계속 이제 허물어지고 있고 만약에 뭐 이 사람이 뭐 아랍어를 쓰던 아니면 무슨 프랑스어를 쓰던 다른 나라 언어를 써도 우리가 그 구글 번역기가 지금은 이제 약간 번역이 원만하지 않지만 이게 수준이 올라가서 진짜 AI가 뭐 이 번역기 기능을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면 진짜 어느 나라 말로 하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생활하는 시간 지금도 이제 많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VR이 시대가 되면서 그 뭐였죠?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요?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VR 끼고 그 현실 세계가 아닌 오히려 가상 세계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다.
라고 보면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구글이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걸 얘네들이 다 알고 제가 거기서 나오면 얘기를 해줍니다. 너 거기 갔다 왔는데 어떤지 한번 써달라 하고, 뭐 구글 포토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제 그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다 분류합니다. 사람 얼굴별로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냐 얘기해주고, 이 사람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그 사람 얼굴 이름별로 해서 제 사진 앨범에 있는 그 사진들을 각 사람 인물별로 다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빅브라더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들, 우리가 창출해내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얘네들이 알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뭐 대한민국 그것보다 더 넘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유튜브 안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그 레디 플레이어 1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그 게임 가상의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게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가 이거를 통제를 못 하는데 내버려 둘 것이냐, 국가가 통제를 못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 통제를 좀 벗어나는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 물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라든가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미 그런 과정이 우리는 이제 못 느끼지만 서서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이태님이 써주셨는데, 정이태님이 이제 지금 손해를 크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18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셨고, 아마 이제 20억 원, 손해가 이제 18억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0억 원을 넣어서 90% 마이너스 나서 지금 손해 금액이 이제 18억 원이다. 이렇게 된 거, 이제 나머지 그럼 2억 원어치가 이제 돼 있겠죠. 평가액이. 그래도 갈 때까지는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이제 와사비님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트코인 뭐 100불, 150불 2014년도 저점 있잖아요. 보시면 이때 저점이 지금 위치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던, 아까 얘기해 주셨던 데드크로스가 난 2015년 4월이라고 봅시다. 지금 19년 3월 이제 다 돼가는데, 지금 이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때 가격이 얼마예요? 이때 가격이 220불입니다. 이때 가격이 220불이에요. 이때 가격이 220불이고, 현재는, 현재 지금 3,800불인가요? 예, 현재 3,800불. 잠시만요. 가격이, 예. 현재 가격이, 예, 잠시만요. 예. 이게, 예, 3,800,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800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20불에서 지금 이와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에서, 어제 와사비님 얘기해 주셨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 바닥에서 바닥이 됐어요. 근데 몇 배예요? 220불에서 그냥 4,000불이라고 하면 거의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2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어제 물론 드렸던 얘기긴 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와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고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저점을 높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 다시 못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고점에서 또 못 팔았어요. 또 못 팔아서 다시 바닥까지 끌고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지금 저점인 4,000불보다 거의 뭐 한 20배가 아니라 사실 10배만 높아도 본전인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점에 온다라고 해서 20배만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금액에서 지금 이제 한 평가액이 그럼 2억 원 정도 될 테니까 40억 원 정도 되겠죠. 바닥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때
이때는 멋모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꼭지에 막 불장일 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되면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면 최악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는 돈을 안 넣고 있다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돈을 안 넣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서 오히려 막 2만 달러 넘어갈 때 여기서 막 진짜 집을 팔아서 막 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목돈이 있던 돈을 여기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로 또 가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로 가서 여기서 목돈을 넣었다라고 하면, 목돈 넣은 이후에 다시 빠져서 제자리에 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또 손해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저점에서 오히려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고점이 올라갔다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뭐 이 차트로, 채널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 채굴 비용으로 난이도로 가치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비싼 가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암호화폐를 다 팔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점에서 반 이상은 덜어내줘야 된다. 반 이상은 덜어내주고, 만약에 다시 저점까지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남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오후에 지금 아직 다 소개를 못 해드린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 보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